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이 척추 질환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흔하게 겪는 데다가 수술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데 좀 많은 두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명 중에 1명꼴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초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좀 치료가 가능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난리죠. 네, 예, 좀 맞습니다. 안녕하신가요?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뭐 대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굉장히 네. 뭐 온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뭐 이 시간에 빌어서 한 번 더 그 의료진들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그분들도 땀과 수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저희 또 의료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의사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음. 또 저도 한 사람의 의료인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이나마 좀 마음이 놓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허리 통증 뭐 안 아픈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겪는 그런 통증인데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런 걸까요? 허리 통증,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이런 방송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게 척추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박서진 아나운서도 잘 알지만 또 아나운서분들도 굉장히 이 질환에 익숙합니다. 그럼요. 네. 그 네. 이유는 이제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주변에서 접하기도 쉽고, 또 이제 치료가 정형화되어 있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은근히 또 어렵고, 그리고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질병 자체도 재발도 잘하고 또 평생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어떤 분은 또 깔끔하게 낫고, 음. 그래서 이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과 또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관심이 많아서 가장 많은 이렇게 방송들에서 척추 질환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한 뭐 전반적인 개요를 다 설명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최신에 소개되고 또 네.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음. 학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 내시경 시술에 대한 설명을 주로 이루고요. 또 시청받은 분들께서 이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좋으니까 시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건강 상담이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실히 임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발병 부위, 원인, 뭐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잖아요. 오늘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치료법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야 될 것은 이제 국민들 17명 중 하나의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주요한 시술 방법 중 하나인 후궁간 내시경 시술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후궁간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간단한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피부의 채소절개, 우리가 경피적이라고 하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거나, 아니면은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서 좁아진 신경을 풀어주거나, 음. 아니면 안에 있는 염증이나 유착을 제거하거나 하는 가장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부분 마취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채소절개와 부분 마취하에서 진행되는 내시경 시술은 고령이나 아니면 이제 병이 좀 다른 지병들이 많아서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도 대부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치료법 후궁간 내시경 시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술과 수술의 약간 중간 단계라고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후궁간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간단하게 좀 꼽아볼까요? 네,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제 시술, 수술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요. 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수술,
비수술 이렇게 아.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방법은 이제 수술의 장점과 비수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최소 침습이라고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말을 최소 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크게 배를 절개하지 그럼요. 않으면은 네네네.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구멍만 뚫어서 가능해졌고요. 지금은 용종 같은 경우에는 입안으로, 그죠? 검진과 동시에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요런 개념이 똑같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역에도 발전을 해서 척추 질환에서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은 부위 마취를 한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을 하실 때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예. 의사하고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고 움직이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위 마취와 함께 수면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하시면 위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때 그렇게 주무셨던 것처럼 똑같이 척추 내시경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끝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부위 마취에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소 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절개가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을 이제 모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 중에서는 많이 들어보셨던 시술 중 하나가 척추 골절이 됐을 때 뭐 콘그리트 했다 이런 말이 맞아요. 있거든요. 공구리 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공구리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척추체 성형술과 같이 네. 그렇게 채소 절개로 그런 형태의 1cm 이내의 절개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안을 8배로 확대하여 쳐다보면서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앞에 두 가지면은 부위 마취와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만 딱 찾아내서 제거해 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수혈로 진행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기존의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흉터가 아주 크게 남아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술을 많이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소 절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흉터 크기 사진으로 좀 준비해 오셨죠? 네, 예. 흉터 크기를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자 보이시죠? 네네. 네, 자에 이게 cm이거든요. 1cm죠. 지금 보면 1cm 안에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고요. 안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요. 그래서 거의 아무렇네요. 네, 거의 예. 아물어서 보이지 않고요. 나중엔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그러면 MRI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 여기 넓혀놨군요 하고 알 수 있고 대부분은 겉에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흉터도 굉장히 적게 된다. 이 흉터가 적다는 뜻은 안에 이제 구조물이 거의 손상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겉에만 작게 하고 안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시경은 들어가서 근육과 인대를 이렇게 스플리팅 한다고 하는데 벌려서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근육과 인대가 모두 보존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곳을 통해서 안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최소 절개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회복하는데도 훨씬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내시경이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또 관련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시경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안에 보이는 이제 저게 이제 내시경 화면입니다. 8배로 네. 확대했고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붉은 빛깔도 아니고 핑크 빛깔이 나는 게 네네네.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신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건 네, 어떤 거죠? 그건 이제 터진 디스크예요. 아.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얇은 포셉이라고 하는 기구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 포셉의 크기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작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커 보이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 직경이 8mm에서 1.2cm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저게 끄집어져서 나오는 거죠. 나네. 다 나오면은 한 엄지손톱 크기만 합니다. 오, 꽤 크네요. 꽤 크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담석이나 담낭 같은 것도 구멍을 통해서 제거하듯이 또 몸 안에 있는 대장이나 위의 용종도 그렇게 제거를 하듯이 지금은 터진 디스크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쏙
빼내줘서 제거를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제거가 되면 눌려있던 신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고 있던 증상들, 아프던 다리, 저리던 다리, 아프던 엉덩이뼈 이런 것들의 증상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직접 병변을 보면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좀 무리 없이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고령 만성 질환자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뭐 심장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박동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MRI를 찍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CT 검사나 이렇게 근전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셔도 출혈량도 거의 없고 부위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안전하게 보면서 한다는 거, 네. 8배로 확대해서 터진 디스크와 좁아진 진경을 확실하게 보고한다는 시술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환자가 2박 3일 정도, 뭐 이틀 정도면 거의 대부분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요즘 금요일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 토요일, 일요일하고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상 비우기 힘든 분들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고 또 절개도 없고 손상이 거의 없어서 일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업무 복귀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후근간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짚어봤습니다.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발 등의 통증과 저림, 당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김병 원장과 함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져야 하는 척추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근간 내시경 시술 살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58세 남성분이고 이분도 이제 다리 통증과 저림으로 오셨어요. 사실 이제 척추 질환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허리 통증인데요. 다음에는 증상이 좀 바뀝니다. 네. 엉덩이나 다리 통증으로 바뀌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가 한쪽 통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양쪽으로 신경관이 좁아져 있어도 증상은 한쪽이 더 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쪽으로 디스크가 조금 더 튀어나오고 혹은 이제 낭종 같은 퇴행성 병변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좁아져서 신경의 압박을 느껴가지고 그쪽의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한쪽 다리의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찍게 되었고 MRI 검사를 보시면 이렇게 4번, 5번 네,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걸 알 수가 네. 있죠. 척추 질환은 대부분이 4번, 5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4, 5번이 호발 부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얀 동그란 게 보이죠? 네, 뭔가 튀어나와 있네요. 네, 저게 이제 낭종인데 아. 저게 이제 퇴행성 병변입니다. 저것이 동반되면서 이제 환자들은 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 차단술 충분히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를 않게 되었고요. 보통 저희가 신경 차단술 같은 신경 치료를 한 2~3번 정도를 꼭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타 병원에서도 받으셨고 저희 본원에서도 받으셨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감압술을 내시경 감압술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양쪽으로 완전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양이 그래서 아예 달라졌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세모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요. 세모 네. 모양보다 더 좁아지면은 아예 안 보입니다. 까맣게 막히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 신경 본연의 모양이 생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서진 아나운서처럼 젊은 여자분을 찍으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네. 네, 동그랄까요? 동그랍니다. 아프다 그래도 대부분 동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이제 연세가 생기고 네. 퇴행성 질환이 동반이 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고요. 천천히 좁아지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굉장히 해결이 안 되고 땡기고 저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물과 신경치료를 몇 번 해보고도 네. 경과에 호전이 없으면 정밀 검사 후에 아 여기가 이렇게 막혔구나를 알고 이후에 구멍을 넓혀주는 시술을 받게 되면 환자의 증상은 해결됩니다. 네, 그렇군요. 시술 전과 후 명확하게 달라진 모습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척추 단면 모습이었는데 측면에서 본 모습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네. 후궁관 내시경 시술 화면을 통해서 네. 한 번 더 확인을 더 드려볼게요. 내시경 사진이네요. 네, 내시경 사진이죠. 측면 사진은 또 다음에 또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 신경 뿌리가 눌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시경 화면에서 이렇게 눌려서 하얀 색깔의 두꺼워진 인대와 잘못 자라난 뼈 조각 사이에 낑겨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죠. 음, 우리 팔도 어디 돌틈에 끼이면 아프지 않겠어요? 엄청 아프죠. 예. 다리도 이제 잘못해서 어디 끼이게 되면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음. 신경도 이렇게 낑기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낑기게 된 신경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다리나 엉덩이나 발바닥이나 그 부분에 통증을 일으키고 감각이나 운동의 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낑겨 있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 주위를 넓혀주면 네. 이렇게 숨어있던 신경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안 보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넓혀져서 다 보이고 네네. 신경 주위에도 이렇게 핏기가 돌면서 우리가 꽉 막고 있으면 하얗게 돼 버리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신경도 내시경에서 보면 터진 디스크가 심하면 신경이 분홍빛깔이 아니라 하얗게 돼 있어요. 그럼 의사들이 아 이거 안 좋다, 손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이게 피가 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크 빛깔이 되면서 그 안에 내부가 확실히 넓어지고 잘 치료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측면 사진까지 확인해 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측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등 쪽에 해당이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바로 좁아진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좁아진 신경 통로는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얗게 보인다는 거는 신경이 좁아져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까맣게 보여 있는 게 신경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앞으로 병원에 가면 MRI 화면 어렵지 않아요. 아, 까만 거 좀 막혀 있구나. 안 좋은 거죠. 예, 하얀 거 이렇게 뚫려 있구나. 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시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얘집니다. 네, 넓어지는 거죠.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실제로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수술 치료법과는 달라서 짧은 시간에 재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비수술과는 다르게 확실히 넓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첫 번째 이제 방법으로 후궁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긴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세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젊으신데요. 그러니까요. 76세인데. 예, 어떤 점이 불편하시고 또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전에요, 작년, 원래 허리가 약해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5월 초인가, 네. 갑자기 엎쳤다 있는데 허리가 끔막 하더만은 걸어가도 못하게 허리가 아파서 그 통증 치료한 데 가서 2번 그 치료하고는 그대로 약 갖다 먹고 괜찮아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랬는데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때 예, 이제 그래서- 잠깐 허리 삐끗했는데 통증 예. 클리닉 가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 좋아졌다. 네. 예. 그랬는데 네. 진짜 작년 겨울 설 새기 전에 네. 어째 허리가 뻐근해도 이제 그다지 못 안 하고 했는데 설 새기 전에 한 달 전에 막
엉덩이하고 다리, 허벅지하고 다리하고 막 한나게 이렇게 걸면은 그 땡긴 것 막 이러면서 통증이요. 한 것처럼 막 이러 네.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지난 설이니까 얼마 안 된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 통증 치료를 한 대를 내가 서울로 가려면은 이거 설은 항상 서울로 애기들한테 가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 해남 그 통증 치료 한 대 가서 그때 거기서 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는 네. 이제 치료해주고 물리치료하고 이제 많이 그 걸 때마다 아픈 것이 좀 쑥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서울로 예. 이제 또 이제 설 전에 통증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예. 이제 허리였는데 요번에 엉덩이 다리까지 왔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그래갖고는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그 서울에 와갖고 아무래도 그것이 안 소라길래 또 갔어요. 거기를 가서 네네. 치료하고는 그래도 조금 소란 거는 같은데 개안하지를 않았고 지금은 발바닥이 우리 애라서 그 발제리면 따글따글 하다기 그렇게 발바닥이 제리고 또 장단지는 역시 조금 시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테레비로 전에 설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시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계속 남아 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전화하시는 이 시점에도 계속 발바닥이나 다리에 뭔가 저림인지 그 이상한 기분이 남아 있는 상태이세요? 아니 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하고요. 네. 이게 잠잘라고 다리를 핀다든가 네. 그럴 때는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그러고 걸어댕기면은 또 이렇게 그때처럼은 이 앞전에 보면 조금 센 뒤로 보면 그렇죠. 조금 소래졌어도 크기가 있길래 있긴 있는 거군요. 예, 지금은요, 그래서, 어머니 증상 자체는 다행히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MRI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좋아지고는 있는 추세여서 약 먹고 물리치료만 하면서 경과를 조금 보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병이 급한 병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분을 직접 뵈면 이거 검사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면서 원래 다니시던 병원을 조금 더 다니시면서 경과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통증 치료를 하시거나 하는데 하시면서 아세요. 요거 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는 더 이상 주사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검사를 위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요게 좀 오래 가요. 생각보다. 아까 전에 보셨던 환자분들도 그런 걸 한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게 좋아졌다가 이제 가을 정도쯤 됐더니 또 아프고 이번에 또 그 원래 다니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했는데 안 낫는 거야. 그때는 이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좋아지는 추세니까 지금은 잠깐 지금 현재 상의하고 계시는 주치의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경과를 보셔도 될 것 같은 시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 내가 느끼는 증상은 제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쵸. 많이 되게 심하다. 이거 감각이 이상하다. 정말 좀 많이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상의하신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에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0 네, 71 71세시고요. 세이시고.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현재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원장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병원에 가니까 그 협착증이라 하네요. 그러셨구나. 엑스레이만 예. 찍으셨어요? 아니면 CT나 MRI 검사도 하셨어요? 예, CT를 했습니다. 찍었더니 협착증이 진단이 됐군요. 예. 그러면 그쪽 선생님이 그 협착증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예. 수술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러면 약 먹고 좀 지켜보자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고 한 5년 지금 계속 다녔는데요. 네네. 시술 주사를 맞고 나면은 네. 한 달 정도는 괜찮다가 또 저리고 다리가 아프가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시구나. 어머니는 5년이 됐으니까 이제 예. 시술 생각해봐야 될 이 시기가 온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MRI 검사를 한 번 더 수술 전에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예. 몇 군데가 눌려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예. 따라서 또 눌려 있는 게 가운데가 눌려 있는지 바깥에가 눌려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만일의 사진이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후궁관 내시경으로 구멍을 넓혀줄 수 있을 그런 환자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좀 전형적인 단계에 이제 왔어요. 5년 됐고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신경 치료를 하면 한 달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추는 거죠. 또 맞으러 가야 되고. 근데 요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나 주사 치료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의사들이 횟수에 제한을 좀 두거든요. 그래서 한 3-4번 하면은 설명씩 권합니다. 좀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고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5년 내내 거의 매달 이렇게 맞으셨다면은 이거 뭐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5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질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띄엄띄엄이에요. 그렇죠. 예, 좋아졌다. 좋아졌다가 아팠다, 또 그쵸? 통증이 생겼다가 네. 그거 이제 잘 들어봐서 이게 최근에 얼마 안 된 거면 조금 더 신경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치료를 한 최근의 기간이 그 사이 치료 기간 사이가 짧고 무슨 말이냐? 일주일마다 맞는 거랑 한 달마다 맞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6개월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번 맞은 거랑 일주일마다 3번 맞은 건 다르다는 뜻인 거죠. 일주일마다 3번 맞았으면 그때는 검사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쵸. 그 중에 한 방법이 오늘 소개하는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돼서 네. 지금 우리 상담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밀 진단과 치료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꼭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추후에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요. 저희가 후궁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고 사례 확인해보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자분이네요. 네. 네. 이분이 이제 방금 전에 저하고 전화 상담을 했던 네네. 사례랑 정말 닮았어요. 비슷한 사례군요. 네, 비슷한 사례예요. 이제 몇 년 되셨는데 이제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을 했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자기 몸 상태를 증상은 정확하게 알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연결고리가 좀 힘들어 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통증 자체는 한 5년 전부터 있었다고 했지만 자세히 이야기 들으면 5년 동안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5년 동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못 참죠. 못 참아요. 그 통증을 한번 겪어보시면 네. 이건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허리 통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엉덩이도 조금 아프고 그런 식의 것이 있다가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하면서 좋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엉덩이만 되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해서 발목까지 내려가는 거죠. 요건 조금 안 좋은 신호잖아요. 안 좋은 신호죠. 근데 요것도 계속 아프면은 병원을 오게 돼요. 근데 잠깐 또 좋아집니다. 맞아요. 예, 조금 쉬고 아프니까 좀 관리를 하고 나니까 약간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주섬주섬 숨겨놨던 저 구석에 있던 예전에 먹던 관절약도 꺼내서 드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졌는데 다시 네.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다니던 의원에 가서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의뢰가 된 거죠. 그래서 확인해서 보았더니 한쪽에 터진 디스크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 터진 디스크는 스스로 없어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길게는 뭐 1, 2년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사례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사 치료의 간격이 중요하다고. 일주일마다 주사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터진 디스크가 점점 부어오르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신경 치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터진 디스크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터진 조각을 꺼내야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내시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시술 전에 화면이 어떻죠? 또 뭔가 이 안에 까만 게 끼어 있죠. 하얀 게 보이는 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죠. MRI 볼 때 시커먼 게 끼어 있으면 병이라고. 네. 터진 디스크가 원인인 거고 요걸 꺼냈더니 이제 안 보이던 신경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확실히 환해졌네요. 네, MR에서 볼 때 저 정도 크기면은 뭐 상당히 나오면 엄지손톱만 해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네. 그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 어렵고요. 오랜 기간 저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감각 저하나 운동의 마비도 올 수 있어서 나중에 이상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기에서는 적절하게 주사 치료도 몇 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 저렇게 직접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직접 제거를 할 때는 크게 절개를 해서 하면은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후궁관 내시경으로 그 안에만 쏙 꺼내주면은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고요. 네. 이분도 2박 3일 만에 퇴원하셔서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계시고요. 하지만 디스크는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조심은 하여야 되고 항상 자기 관리를 하셔가지고 척추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치료가 잘 된 사례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내시경 사례도 한번 좀 네,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해볼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똑같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터진 디스크가 실제로 보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 크게 보이네요. 크죠. 네. 이제 8배로 확대한 거지만 상당히 큰 조각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빙산도 이제 겉에는 요만큼 나와 있고 안에 이만큼 그렇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터진 조각이 여기 이렇게 보이면 이 안에는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좁은 공간에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경이 아프죠.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은 안 보이던 신경이 이렇게 보이고 분홍빛깔을 띠면서 아까 말했죠. 잘 피도 통하고 손상도 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바로 환자가 느낍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거의 막 너무 아프고 절절거리면서 내려가지만 끝나고 올라오면 아주 편안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고 있고요. 실제로도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이 심하면 잠을 못 자는 그쵸.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젊으시면 괜찮지만 연령대가 조금만 있으면은 피 검사하면 수치도 아주 안 좋아요. 예, 막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잠을 푹 자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주무시고 다음날 이제 개운해져 가지고 다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술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적외선 체열 검사도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체열 검사 설명드릴게요. 체열 검사는 이제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죠. 실제로 이 환자의 통증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를 왜냐하면 이제 제거가 되었어도 환자는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한 보조적인 검사 방법인데 네. 기본적으로 파란 색깔은 다 나빠요. 어. 네, 이렇게 차가운 색깔은 나쁜 거고요. 이제 빨간 색깔 이렇게 밝은 빛깔을 띠면 개선이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열 검사에서 아주 낮게 나오다가 네. 급성 통증이고 매우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치료 후에 개선이 아주 많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잘 보이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후근간 내시경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 사례가 나랑 좀 비슷한데 나도 이 시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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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조금 이제 상담하시는 동안 많이 기다리시느라 전화가 잠시 끊어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결이 됐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네. 되세요? 76. 네, 76세시고요. 오늘 모두 네. 70대가 전화를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자, 허리나 뭐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가 네. 네. 수술했는데 수술 1년 됐 1년. 수술을 1년 됐는데 하셨다고요? 네.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팠어.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리 수술했는데 네네. 다리 수술했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어. 아, 그럼 다리는 예, 수술한 다리 게 뭐 수술했어요. 했는데 인공관절 수술하신 다리 거예요? 낫도 안 하고 낫도 안 하고 지금은 낫도 안 해. 그러면은 다리 수술을 예. 했는데 허리가 아픈 근데 거네요? 낫도 안 하고 예.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 아이고, 이게 어머니 있잖아요. 이 다리하고 허리도 어, 아프고 네. 다리도 아프고. 예, 다리하고 예. 골반하고 허리는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다리 수술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릎을 수술하신 거예요? 무릎. 네, 그렇죠. 무릎이 제일 많아요. 그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걷는 모양이 예쁘게 안 되면 허리가 또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허리 때문에 다리도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병은 이제 별개예요. 무릎이 병이 생겨서 허리가 아프지는 않아요. 내가 무릎에 관절염이 심한데 허리 통증이 생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고관절, 슬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하고 허리는 똑같이 가요. 그래서 요 병이 생기면 요것도 같이 올 확률이 높고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잘 치료가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 나이대가 76세이고 골관절증이 심했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첫 번째는 혹시라도 모르는 그 골다공증성 골절 같은 걸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우뚱하게 걸으시고 그러면 다치기가 쉬워서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릎 관절과 비슷하게 디스크도 많이 닳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기본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많이 닳았는지를 보고 만일 필요하면 주사 치료 같은 걸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했을 때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도 처음에 수술 안 하거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결정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허리는 별개의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하셔야 되고, 허리가 좀 더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과는 별개로 허리 쪽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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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잠시 TV를 좀 꺼주시겠어요? TV 끌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세인데요. 네, 아이고, 79세시고요. 70대가 모두 전화를 주셨어요.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지금 허리하고 다리가 저리고 전기 오는 것 같이 찌릿찌릿한데 아.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는군요. 예, 특히나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프고요. 예. 왼쪽 다리는 조금 덜었는데 네. 병원에서 MRI를 찍으니까 네. 제가 그 전에 디스크 수술을
서울 세브란스에서 디스크 수술을 네네.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되셨어요? 예. 그래도 그 당시에 MRI 상에서 협착증도 2군데 있다고 그랬고요. 예, 예. 근데 협착증 수술은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은 유난히 한 몇 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진 오른쪽 상태군요.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전기 오는 것 같이. 전기 오는 것 신경수가 같이. 혹시 저리고. 요 오른쪽 다리 아픈 걸로는 어르신 뭐 예. 주사나 신경 치료 같은 건 안 해보셨고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르신 주사나 신경 치료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됐으면 약이나 물리 치료는 조금 어려운 시기고요. 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사진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 그 치료받으신 곳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어서 예. 저희 쪽 이렇게 배경을 잘 아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협착증이 있는데요. 그 협착증이 있는 거는 일단은 오래된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터진 디스크만 제거를 했다는 뜻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그 터진 디스크 부원장님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같이 있는지 없는지를 만일 네. 요 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만일 예. 디스크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협착증은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하는 병인데 디스크는 또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 구멍이 일단 한번 나면 디스크 예.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또 터질 수가 있어서 그 예. 재발을 제일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만일 주사 치료를 받을 때 주사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MRI 검사를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수술을 받았다는 그 과거를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디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은 주사의 범위를 좀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주사 신경 치료 같은 거를 두세 번 받으시고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MRI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재발이 심한지 아니면 새로운 디스크가 터졌는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그 협착증이 말썽을 일으키는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병이라면 후구강 내시경 시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좀 복잡하고 얽혀 있으면은 현미경이나 조금 더 절개를 해서도 가능하니까 지금 수술, 나사박는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최근에 척추 자체의 치료는 가능하면은 최소 침습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간단한 수술 방법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네. 지금은 치료 먼저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과 본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검사하고 다른 치료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치료 방향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6세예요. 네, 오늘 76세가 너무 76세시고요. 많으신데.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네. 4번, 5번이 협착증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진단을 MRI도 다 받았네요. 찍어봤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찍어봤더니 협착증이라 그러는데 네, 그 처음에는 통증이 심해 허리 히프짝 울러 그리 통증이 심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이상 세우니까 네. 통증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오, 현재 너무 지금까지도 좋네요. 네, 현재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놔두고 이 다리가 네네,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네.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막 걸어가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럼 어머니 지금 이렇게 있었다가 일어서서 까치발하면 어때요? 후들후들 하나요? 예? 까치발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까치발을 해갖고 까치발이 잘 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까치발을 했는데도 후들 하면은 요거는 이제 눌린 신경을 넓혀야 될 시기가 거의 온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은 이제 제가요. 운동을 잘 하시는데 어머니 예,
신경이 눌리면 두 가지 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네. 번째는 눌려갖고 다리에 진짜 마비가 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신경이 조금씩 죽어서 다리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다리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면 휘청휘청거려요. 그 계단 내려가거나 할 때는 굉장히 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만일 그 정도 협착증이다 그러면 넓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 신경 통증이라는 거는 되게 아프다가요 신경 자체가 많이 죽으면 안 아파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고 조금 덜하다고 안심을 놓을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MRI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게 원인인 경우도 많아요. 연세가 76세면 지금부터 하지 근력이 약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는 디스크나 협착증 자체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상담으로 결정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는 아팠다가 점점 이제 안 아프면서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는 의사는 제일 생각을 해야 될 게 좋다는 얘기도 좋다는 얘기지만 절대 안 되는 거를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전화로 상담받고 괜찮은 줄 알고 잘 지내다가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면 진료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을 만나셔가지고 진짜 마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만일 필요하면은 요거는 나쁜 단계이기 때문에 얼른 치료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렇게 심한 마비는 없고 MR도 그렇게 많이 안 좁아져 있으면은 안심하시고 약물이나 물리치료 하시면서 경과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딱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서 전문의라고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희가 대면 진료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설명해 주신 대로 전문의를 좀 빨리 만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또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2살입니다. 네, 아유, 72세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허리가 한 2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20년 전에요. 네. 네. 그래서요. 20년 그때는 전에 디스크를 수술해갖고 살짝 허리가 절개해서 수술하신 거죠? 부산의 그 네. 신세계에서 수술을 했군요.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가 지금은 계속 이렇게 안 좋아갖고 통증 크림을 계속 땡겼습니다. 아, 몇 번 정도 주사하셨나요? 그러면 치료를요. 치료를 말도 못하지 오래 했지. 아유, 많이 맞으셨구나. 예. 네. 오래 했는데 이제 그 통증 클리닉에서 MRI도 찍으셨겠네요, 그러면은. MRI를 저번에도 찍어보고 했는데 네. 협착증이 있다더라고요.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는 예전에 수술 받았던 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나요? 그 부위가 나빠졌대요? 그거는 디스크 수술 그건 아니고 아니고? 협착증이 있댔는데 네. 계속 이제 그래갖고 댕겼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엉치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원래 그렇게 갑자기 와요. 네. 한쪽으로만 왔어요? 양쪽 다 그런가요? 양쪽에 지금 한쪽에는 다리까지 내려오고 한쪽에는 엉디까지 내려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한쪽이 살짝 더 많이 와요. 지금은요. 예. 통증이 지금 아주 전형적인 단계예요. 그리고 MR을 찍어봤는데 그쪽 선생님들이 예전 수술 부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새로 협착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 예. 뭐 전화가 지금 이중으로 됩니까? 아, 그게 지금 전화하시면서 아마 TV를 켜거나 그러면 그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아, 그럼 TV 끌까요? 그렇습니다. 네, TV 끄시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신경치료를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최근에까지 그렇게 아주 막 쉬지 않고 치료를 많이 하셨으면
지금은 이제 예. 그 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쪽 선생님도 이제 조금 더 너무 많이 맞았어요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좁아진 신경을 넓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 넓혀질 수 있는 부위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위면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후궁관 내시경 시술 같은 걸로 넓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뼈가 어긋났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어긋나거나 흔들린 거면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고정술을 포함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좁아지고 그리고 약간 이제 두꺼운 인대나 살짝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이나 관절 이런 게 두꺼워지면서 눌려진 가운데 협착증이라면은 후궁관 내시경 시술로 충분히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던 그런 주사 치료를 더 이상 안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약도 줄여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수술도 받은 적이 있고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예후나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하고 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만 받았을 때 느끼는 느낌은 네.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괜찮고 새로 생긴 협착증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심하시고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네. 자, 치료 방향을 조금 이제 바꿔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벌써 좀 마무리 질문을 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오늘 이제 후궁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술을 앞두고 환자가 꼭 알아야 될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병원 가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최대한 또 지켜볼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나이대가 이제 70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분들은 또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가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검사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튼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시술 방법으로 후궁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